함께 돼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김진태 의원 하면은 다 웬만히 아시죠? 그래도 오늘 간담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금방 말씀하셨지만 또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오늘 지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 질문을 하실 우리 유튜브 방송이 있으면 편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은. 예. 먼저 이제 질문 좀 생각하시기 전에 요 돌아가는 상황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받는 것보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이 돌아가는 구도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걸 아무래도 제일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갑자기 나온 황교안, 오세훈, 뭐 좀 이런 구도,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인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좀 초반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아마 그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분이 나오는 거는 한 11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벌써 이게 답이 좀 나오죠. 만약에 제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 세 분의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가 간다 그러면 이 당은 참 모양이 정말 안 좋았을 겁니다. 갑자기 들어온 분들 두 분하고 이분 때문에 전당대회가 생기는데 그분이 다시 나와서 뭐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무슨 그렇게 인물이 없겠습니까? 예? 우리 보수 우파에 그렇게 인물이 없겠어요? 지난 한 10년을 그냥 그 죽을 순 뭐 이런 그 인물의 그 인물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뭐 해본다 그러는 거는, 야,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라고 하면, 예? 저도 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좀 이럴 때 좀 확실한 새 인물로 해서 제대로 좀 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꿋꿋하게 지금 싸워주는 게, 우리 당은 물론 우리 보수 우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저는 아주 이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당대회 이렇게 한번 나와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왔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진태 의원 일이면은 지금 이제 8년차, 7년차, 이제 의정활동 7년차. 지금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나라가 지금 뭐 적화 위기에 와 있는데요. 그 작년, 재작년에 그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뭐 사람들은 한교안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또 거기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 없어서 밀어준 홍준표 대표 대권 후보까지 돼서 어떻게 보면 다 참패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개혁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젊은 당대표를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을 해보고 이제 신문을 쭉 해보면은 한국당에는 비전이 없다, 신당 창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당이 나온 것 같은데 애국당도 스펙트럼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돌파가 필요한데 지금에 있는 한국당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장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다 뒤에 숨어 있다가 자, 저희가 애국 유튜버들이 작년에 참 많이 활동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탄저민 백신으로 맞짱을 뗐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지원해 주시고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혼내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김기태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그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을 뛸 수 있어야지 이 남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자, 현직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은 제가 볼 때 김진태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진태 출범식 때도 전국에서 스스로가 수천 명이 모여서 한 4천 명 이상 모이신다더라고요. 엊그저께 뭐 국회에서 또 뭐 전 당이 전부 모였는데 출범식 때보다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는 것을 진짜 기대하고 했지만 지금 좌파 언론, 공룡 언론, 의용 언론들이 가짜 언론들이 나라를 거짓의 지금 이 쇼윈도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발벗고 유튜브를 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번 기회에 자 한교안이도 나오고 다 나와라 그러면 언론이 자기들만 지금 보니까 뭐 빅2 빅3만 계속 띄우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김진태 의원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좋습니다. 뭐 누구는 대권 후보, 뭐 당권 후보 그러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다 당선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SNS, 뉴미디어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김진태 의원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남국을 헤쳐나고 대한민국 붉은 바다에 빠진 한국호를 건져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장이고 자기 대권 주자라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진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지금 준비되신 분? 예. 어느 방송? 예, 야베스 애국방송의 이기영입니다. 예. 네, 만약 김진태 의원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우리 태극기 세력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 보면 여론을 보면은 김진태 의원께서 당 대표가 못 되면 자유한국당과 우리 태극기 세력이 거진 합칠 수가 없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께서 그 칠정만이라도 퇴출시키면 합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예,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분들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죠. 그리고 이만큼 활동력을 가진 분들이 또 없습니다. 태극기 한 분이 민노총 전교조 저는 20명, 3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다른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잘 모시고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정말 통합을 할 것이냐. 애국당 분들 특히 지금 당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전자동으로 뭐 들어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뒤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2월 27일 날 대표가 되면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일 날 전 현역위원들을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행동이 선행이 돼야 돼요.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외치고 문정권 퇴진 외치고 뭐 김정은이가 이제 곧 오려고 호시탐탐 지금 뭐 방랑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뭐 결사 저지 투쟁 해야죠. 그렇게 하고 막 거적 깔고 앉아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면
이제 애국 시민들이 야 이제 김진태가 이제 되니까 뭐가 좀 달라지나?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광화문에도 나와보시고 그 뭐 농성장에도 와서 좀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점점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게 되는 건가? 이래서 이제 대오가 형성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조원진 애국당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형님으로 그때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 단 한 번도 뭐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면 아유 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 형님 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좀 힘을 합치십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지금 뭐 이게 급박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그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제가 좀 하고요. 왜냐하면 조원진 대한애국당이 서로 합치려면 어떤 길을 좀 터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애국당에서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적만이라도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7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일이 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 62명 부역자들과 같이 휩쓸려서 앞으로도 가겠다 하면은 이게 태국이 세력의 어떤 반발이 좀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유승민도 받자고 하는 판에 유승민도 받자고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판에 지금 여기는 있는 사람 7명 모가지를 자르자는 거를 확실히 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르는 게 아니고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저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갑자기 뭐 저 한교안 씨가 뭐 전국 이 선거 뭐 여론조사 1위를 하면서 띄워주고 지금 홍준표 씨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했듯이 그 경선하는데 정확한 어떻게 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공정하게 되는지 절차를 지난번 대통령 경선할 때도 홍준표 씨하고 두 분 할 때도 그냥 없이 그냥 발표 쫙 하고 그냥 터뜨리고 이랬는데요. 그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정선거 없이 개표 조작 없이 전자개표기 쓰지 말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저 욕먹을 각오하고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번 경선의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발 거기에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 거는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이나 이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내 선거에는 부정선거 없어요. 그 피해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그렇게 그거를 구축할 만한 당내 그런 세력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 당은 지금.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디십니까? 예, 저 한국의 소리 방송의 신종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구속이 되셨는데 이건 뭐 사법도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들은 사법을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대표가 되시면은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박 대통령 복분을 지킬 수 있는 모가지라도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대법원장 구속하고 복권 그런데요.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는 거는 지금 우리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구속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입니다. 이거는 더 전 세계적으로
완전 정말 치욕스러운 해외 토픽에 날 일입니다. 법치의 상징을 그 자체로 부정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뇌물도 아니고, 뭐 무슨 폭행도 아니고, 그냥 재판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정치 보복을 가지고 인민재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문정권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이런데 오염이 덜 돼야 할 법원,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법원하고 군대. 정권이 뭐 좌로 바뀌든 우로 바뀌든 재판만 하면 되고 나라 총 들고 나라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두 집단이 제일 먼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석방해 드릴 거냐, 그 피 맺힌 그 3년을 지금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그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서 그 사정한다고 해줄까요? 그게? 네? 사정한다고 될까요? 어디서 그 무슨 사면 석방설이 솔솔 나와요? 언제부터? 저는 그거 나왔을 때 완전 교란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준다?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죠? 10번이고 20번이고 분열될 테니까 제발 좀 풀어주세요. 분열될 테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보다 어떻게 더 분열돼요? 네? 지금 한 10가지로 나뉘어 있으면은 100가지로 나눌 테니까 빨리 풀어달라고요. 풀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식의 이거는 완전히 모욕을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냉정한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정권을 찾아와야지 모든 게 다 물려지는 거고, 그 전이라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점점 가속이 붙어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 뭔가가 필요해. 지금은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 우리 야당이 이제 좀 전열을 갖춰가지고 막 제대로 압박을 해 나갈 때, 야,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좀 풀어줘서 정말 대화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완전히 코너에 몰려야지만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냥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 어디 봐. 대한방송의 손태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김일태 의원님이 당대표 되시려면은 태극기도 한 표, 일반 시민들도 한 표잖아요. 뭐 태극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극기만 한다 그러면 2%가 부족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그 당대표가 돼야지 우리가 박근혜 대표를 구출하고 또 대통령 출마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에는 다 화합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당대표가 돼야지 대통령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 시민의 힘도 좀 필요한 거니까 뭐 2% 정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네, 아유, 참 그 애정이 담긴 정말 말씀이십니다. 자, 이것도 또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세요. 또 듣기에 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대선 경선에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우리 태극기 시민이 저한테, 의원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만하세요. 의원님, 이제 태극기 얘기 그만하세요. 저희들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요 한 달 동안만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 더 많이 얻으세요. 저 속으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런 장면, 또 두 번째 장면은 지난번에 출범식 하는데 거기 대형 태극기를 들고 와서 그냥 국회를 좀 다 뒤 흔들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마음 변한 것 같아요. 김진태도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장면 중에. 자,
이거는 정말 이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에서는 이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상대방 후보들은 김진태는 태극기야. 그 다 아는 얘기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는 거기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 태극기는 극우 세력이잖아. 꼴통이잖아. 이런 거를 씌워서 거기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 저희가 다 담긴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 그분처럼 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제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세요. 믿고 요새는 저 태극기 얘기 안 해. 무슨 공약에 무슨 탄핵에 대한 얘기가 없어. 박근혜 대통령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마음 바뀐 거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더 어디 가서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믿어주시는 김에 그래도 딴 놈보다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조금 더 멘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8년간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극우로 칩니다.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되게 만나보고 소주 한잔 해보면 되게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다. 뭐 그분이 뭐 이렇게 김 의원을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구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나라 사랑,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추운 아스팔트에 2년씩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다 피했지만 용감하게 아스팔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강폭 행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대표 어차피 이제 그 선거다 보니까 70% 당심이고 민심 30%인데 그 김진태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는 변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니까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강폭 행보를 하면은 저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마음이 변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요. 그래도 누굽니까 제가? 예, 제가 김진태인데 아무리 선거를 앞두다고 뭐 표 계산을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발빠르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태극기나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최근에 좀 덜 하지만 지만원 박사님 얘기는 더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우리 당의 어떤 후보도 지만원 박사의 지자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얘기하면 5.18을 부정하는 거. 지만원 박사님이 씌워져 있는 그 약간 아주 좀 이런 그런 과격한 이미지로 더 씌워지는 거. 이거를 두려워해서 다 얘기 안 하고 다 피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는 안고 돌이 날아오든 어쨌든 맞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왜냐? 이거는 더 늦출 수도 없고 빨리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지금 이 우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싸워야 될 무기 중에는 이 5.18에 대한 것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무슨 뭐 성역인 것처럼 그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한 수 두 수 접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5.18이 민주화 투쟁이 아니었다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북한군 개입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밝히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말로만 무슨 뭐 투쟁을 하니 문정권 투쟁을 하니 문정권을 투쟁하고 투쟁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지만원 박사님에 대해서
여기를 비판하는 왜 그렇게 똑똑한 우파들이 많아요 요새 와가지고. 전 정말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 박사님이 낸 그 무슨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팜플렛이나 광수 사진 이런 거를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봐요. 응? 지금부터 그 논란에 들어가서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저는 더 큰 틀에서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 주어진 판에서 마음껏 싸우게 하자 이겁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언제 지 박사님이 18년 동안 주장한 거를 그러면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게 틀렸다고 다 결론을 내린 건가요? 왜 그거는 뭐 아니니 저거는 아니니 저런 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왜 우리 우파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점잖고 너무 합리적이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저는 잔다르크 팀인데요. 일전에 대구에서 당대표가 되면 태블릿 PC 특검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그 기자회견을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 기자가 물어봤는데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나갔어요. 이 당대표가 되시면 이 특검 통과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더 이상 특검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대표가 되시면 그 특검 통과의 방안이 있으신지요? 네. 잔다르크 TV 이번에 개별 인터뷰 오늘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죠. 행동이. 자, 힘들게 지금 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또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해서 지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태블릿 특검법. 쉽게는 통과가 잘 안 되겠죠. 저쪽에서 난리를 칠 테니까 통과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 당이 지금 11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법안이 많아요. 뭐 이런 법 저런 법 뭐 공정거래법 뭐 온갖 이런 좌파 사회주의 법안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협상 그 지렛대로 갖다 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안 해주면 못한다. 협조 못 해준다. 이런 정도 각오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특검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주일만 제대로 수사하면 그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신문 강상 기자입니다. 네. 태블릿 PC 세미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변시의 대표, 구명국민위원회 공동대표 윤창균 대표, 조원진 의원께서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께서는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장이신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은 당대표 선거 끝나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저 청년은 기승전 태블릿. 제가 어떤 행사에 나가만 쫓아와서 태블릿 어떻게 할 겁니까? 태블릿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데 오늘 아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아까도 다 얘기를 했죠. 태블릿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벌써 3년 전이에요. 2016년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능적으로. 국회에서 제일